숨을 못 쉬어. 아무리 동화가 성인인 나이여도 그만둬야 하는데 수익생은 동안 나이 많은 거 모르시지 않냐 아직? 네가 다 말했는데 뭘 몰라. 내가 말씀드린 게 아세요? 많은 것 같아. 아, 자기. 너희들 이거 보고 무슨 시험 보죠? 9시에서 10시까지. 화학이. 자, 오늘은 너희들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 자, 그쪽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볼 테니까. 자, 거기 보면 너희들 앞에 뭐 하원 검사, 항체 검사 이런 내용들이 먼저 나오거든. 자,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할게. 네. 그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에 보면은 괄호가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 괄호에 내가 대충 정답을 다 적어놨거든 거기다가. 뭐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아마 나중에 선생님이 한 거 확인해서 아마 할 건데 대부분 맞을 거야 이거 보면. 자, 먼저 첫 번째 항원 검사 또 항체 검사를 하려면 항원과 항체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자, 먼저 항원하고 항체라고 하는 물질의 의미부터 좀 알을게. 너희들 항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영어로 하면 안티젠인데 네. 우리 몸에 어떤 물질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이거를 받아들이지 말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거든요. 이때. 그럼 우리가 어떤 물질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거부하는 물질이라는 뜻이야. 우리 몸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면역 반응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지. 야, 그러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거부하는 물질이라는 얘기는 좋은 거겠어, 나쁜 거겠어? 나쁜 거겠지, 그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어떤 물질을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즉 항원이라고 하는 걸로 판단하냐 하면은 넓게 보자면 내 것이 아닌 남의 거는 전부 다 항원으로 인식을 하게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몸은 철저하게 우리 몸에서 외부의 병원체가 못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남의 거는 전부 다 항원, 즉 아예 병원체라고 인식을 하게끔 돼 있거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장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남의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그냥 병원체라고 인식을 해버리는 거야. 철저하게 우리 몸에서는 남의 걸 못 들어오게 한다. 그 왜 남의 걸 못 들어오게 하면 어차피 병원체도 못 들어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서는 이 항원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비자기 물질을 뜻하는 거예요. 비자기 물질. 영어로 하면 non-self. 자기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야. 알겠어? 비자기 물질. 네, 좀 써라 얘들아. 필기를 좀 해야 된다 여기 얘들아. 자, 그래서 non-self라고 하는 비자기 물질을 우리가 항원으로 인식하는.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죠? 비자기 물질. 그러면 도대체 이 비자기 물질 중에서도 주로 어떤 거냐면 대부분 생물체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주로 단백질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남의 단백질을 주로 항원으로 인식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종 단백질이죠. 이자가 무슨 이자예요? 다른 이자예요, 그죠? 그래서 내 것이 아닌 남의 단백질. 왜냐하면 우리 처음에 전사와 번역을 배웠으니까 알지만 어떤 몸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려면 단백질은 얘가 가지고 있는 DNA라는 유전 정보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네. 그러면 나와 다르다는 것은 유전자가 다르다는 뜻이고, 그럼 나와 다르다는 것은 단백질도 다르다는 뜻이겠지, 그죠? 네. 맞냐? 우리는 서로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다른 종류의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근데 이 중에서 어떤 단백질은 세포막에 표시가 되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세포입니다라고 표시해주는 단백질이 있어. 이 표시해주는 이런 표시 단백질을 우리가 항원 단백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우리가 항원이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드러나 있는 요 단백질 자체가 나하고 다르잖아. 만약에 이런 놈이 들어오잖아? 그럼 우리는 다른 거 안 봐. 요것만 딱 체크해. 이게 다른 거 안 봐요. 요것만 딱 체크해서 얘가 나하고 다르잖아? 그럼 너는 나하고 다른 놈, 즉 병원체라고 인식을 해버려요. 알겠어요? 네. 너는 항원이다 해서 우리 몸에서 면역 기작이 시작이 되게 돼요. 그래서 1차 방어, 2차 방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항원, 항체 반응 이런 것들이 막 하면서 얘를 무찌르려고 하는 전쟁 기작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지. 이때. 그러면 이렇게 항원이 노출되게 되면 우리가 이런 항원을 인식했을 때 우리 몸에서는 뭔가 항원에 대항하는 물질을 만들거든. 그게 바로 뭐냐면 항체입니다. 항체. 안티바디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항체는 항원에 대항하는 면역 단백질.
항원에 해당하는 면역 단백질을 우리가 항체라고 불러요. 자, 그 밑에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항체는 이렇게 Y자 형태로 만들어져 있거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은 나중에 너희들이 또 2학년 가면 또 이 면역이라는 단어를 배우기 때문에 미리 들어두는 게 좋아. 그럼 여기서 양쪽의 Y자 형태의 끝부분이 바로 뭐냐면 항원 결합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항원 결합부를 만들 때 여기 있는 이 항원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이 모양과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만들거든. 예를 들어서 여기 세모면 여기 끝도 세모로 만들어. 여기가 동그라미면 여기도 동그라미 모양으로, 여기가 별표면 여기도 별표 모양으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항원과 항체는 결합할 때 특이적 결합을 해. 특이적 결합. 그래서 이 항원 결합부가 뭐냐면 항원 특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한 종류의 항체, 한 종류의 항체는 몇 종류의 항원? 한 종류의 항원하고만 결합해요. 네. 이걸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이런 모든 현상을 다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특이성. 알겠어요? 그렇지. 기질 특이성도 한 요소는 한 가지 기질하고만 반응하잖아. 아밀레이스는 녹말만 분해하잖아. 펩신은 단백질만 분해하잖아. 그러니까 한 종류가 딱 정해진 물질하고만 반응하는 걸 우리는 특이성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항원과 항체도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항원 검사나 항체 검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특이성을 이용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의 몸에 어떤 항원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럼 생각해봐. 이걸 병원체라고 생각해봐. 얘가 내가 만약에 병원체라고 하면, 그럼 이 병원체가 어떤 A라고 하는 항원을 갖고 있다 쳤을 때, 그럼 내가 A라는 항원을 검출한다는 뜻은 바로 뭔 의미겠어? 네 몸에 A 항원이 있는지 검출하고 싶다. 그 말은 결국 뭔 뜻이야? A라고 하는 항원은 어차피 이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는 내가 뭘 하겠다는 얘기야? 항체가 있는지 봐요. 자, 내가 요 A라는 항원이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얘기는 A라는 항원이 있으면 뭐도 있다는 얘기야? 이 병원체가 있다는 얘기니까 결국 항원을 검사하겠다는 얘기는 네가 그 병원체에 감염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네. 뭔 얘기인지 가니?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곳에도 쓸 수 있지만 항원 검사의 대부분의 목적 중에 하나는 네가 어떤 질병에 걸려 있는지 아닌지, 왜냐하면 특정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검출하는데 그 단백질이 검출된다는 얘기는 그 병원체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가 어떤 병에 걸렸냐 안 걸렸냐를 판단할 때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선생님, 뭐 그러면 그 항원이 저 병원체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그 그렇죠. 병원체만 말하는 항원이라는 말하고 병원체라는 말하고는 혼동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단백질의 한 종류를 항원이라고 하는 거지, 항원 자체를 병원체와 동일시 보면 안 돼 있대. 알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항원을 검출한다 하면 병원체를 검출한다, 이게 넓은 의미로 보는 거지 항원하고 병원체는 실제로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때 여기서. 자, 그러면 주기가 없냐? 주기 없어? 넌 저기 가면 끝이에요? 아니 요 바로 앞에, 요 바로 앞에 가야지. 여기요? 네. 내가 아까 전에 가져온 게 잠깐. 친구 만나러 간다. 우리 팀입니다. 친구가 없는데 무슨 친구지? 동안 32기가 32개 친구가 많아. 진짜? 예준이는 그럼 뭐 어디에 가는데? 예준이 가자 중학교. 와. 창문. 헐려 진짜.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특정한 단백질을 검출한다는 뜻인데, 자, 요걸 우리가 하기 위해서 위에 보시면은 감염성 질환 여부를 확인한다. 보이죠, 그게? 너희들 그 위에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에 보시면 메뉴에 보면 감염성 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간이 항원 검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원을 검사한다는 얘기는 네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검사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감염성 질환의 여부를 검사한다라고 표현하거든. 그래서 측면 유동 면역 분석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측면 유동 분석법은 너희들이 많이 봐온 건데,
어떤 특정한 단백질을 검출하는 키트거든 이게. 네. 아마 너희들이 그 검사. 특히 드라마나 또는 영화에서 임신의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키트를 본 적이 있을 거야. 네. 그리고 예전에 코로나 시절에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할 때 이렇게 빨간색 두 줄 나오고 하는 거 봤지?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야. 측면 유동 면역 분석법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거거든 이때.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 하면은 자, 일단 요 안에 물질들의 배치를 좀 볼 텐데 이 측면 유동 분석법에 보시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항원을 검출하려고 하는데 거기 보시면 여러 가지 영역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 봐봐. 결합 패드라고 하는 부위가 있고 그 다음에 T선과 C선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 나이트로셀로스 필터라는 영역이 있고 마지막에 흡수 패드라고 하는 영역이 존재하거든 이때. 그러면 맨 처음에 내가 A라는 항원을 검출하려면 거기 있는 결합 패드 있죠. 결합 패드. 결합 패드에다가 뭘 여기다가 뭘 넣느냐면 요 항원과만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부착해 놓는 거야 여기다가. 네. 알겠어요? A 항원에 대한 항체입니다 이게. A 항원에 대한 항체.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내가 내 혈액이나 또는 뭐 콧물이라든지 침이라든지 아니면 소변 여러 가지 될 수 있어. 여기를 시료를 떨어뜨렸을 때 만약에 이 내 시료 안에 A라는 항원이 존재한다면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한 상태에서 얘하고 결합을 하겠지. 네. 맞냐? 네. 만약 여기 내가 혈액 속에 A라는 항원이 없으면 얘하고 결합을 안 할 거 아니야. 맞습니다. 맞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T선과 C선이라는 곳이 있거든. 거기 보면. 그래서 C하고 T라고 하는 두 가지 선이 존재를 하는데 색깔이 나타나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색깔이 나타나기 위해서 뭘 해주냐 하면 여기 있는 요 A 항원의 항체 여기 결합 패드에 붙여놓은 여기에 금 나노 입자를 여기다 붙여놓는 거야. 알겠어? 저기 빨간색이래요. 그렇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요 금 나노 입자가 특정한 파장을 방출하게끔 돼 있거든. 근데 이렇게 이 금 나노 입자가 주로 빨간색 영역을 주로 많이 방출해. 그래서 만약에 이 금 나노 입자가 어느 선에 검출이 되면 빨간색을 띠게끔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이때.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 흡수 패드는 보자면 얘네들이 이쪽으로 빨려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흡수 패드는 뭐야? 여기 있는 떨어뜨리는 용액을 쭉 빨아당긴다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 흡수 패드가 저 용액을 쫙 빨아당겨야 저기 떨어진 물질이 한쪽 방향으로 이동할 거 아니니 맞아? 네. 그래서 흡수 패드는 여기 있는 물질을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여기 있는 용액들을 쫙 빨아들이는 역할을 해주는 게 흡수 패드라고 보시면 돼. 그럼 너 있잖아. 여기 알잖아. 여기 T하고 C 중에 어디에 색깔이 나타나야 항원이 검출되는 거야? T 사선 T죠, T. 그죠? 왜냐면 C는 뭐야? 대주사. C는 언제나 색깔이 나타나야 되는 선이야. 이게 대조선이거든. 한마디로 C는 뭐냐면 실험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를 알려주는 선이라고 보면 되겠대. 그러면 이쪽에는 뭐가 붙어 있어야 되겠어? 결국에는 여기 A라는 항원이 이렇게 생겼을 때 세모라고 진짜. 요 세모가 여기 결합되겠죠. 항원끼리 여기 결합될 거 아니야, 그렇지?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부위에는 항체를 붙여놓는 거지. 항체를 이런 식으로. 알겠어? 이 항체도 누구와 결합하는 항체야? A 항원과 결합하는 항체인데 금 나노 입자가 붙어 있지 않은 거지 이때 여기서. 알겠어? 네. 그러면 요 놈이 요렇게 와. 요렇게 온 상태에서 어차피 여기 있는 요 세모 항원은 여기에도 결합하지만 여기에도 결합할 거 아니야. 맞니? 네. 요것도 똑같아. A 항원 항체입니다. 똑같은 항체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 놈이 요렇게 이동하면 여기에 이제 세모 항원이 이렇게 아까 전에 결합돼. 이렇게 세모 항원이 먼저 결합한 항체와 함께 결합해. 여기 이제 금 나노 입자가 붙어 있는 거지. 이해가 아니? 네. 똑같은 그렇지. 이유가 있어서. 어차피 항원 결합부는 두 군데잖아, 그지? Y의 양쪽에 있으니까 여기에 항원이 하나 결합돼 있으면 얘하고 얘가 요 항원을 같이 결합하는 거지. 이해가 아니? 아. 이쪽에 Y 부분에 있고 얘는 이쪽 Y 부분에 요 항원이 결합하는 거지. 항체 양쪽에 똑같은 항원이 결합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빨간색 선이 나타나게 돼.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붙어 있냐면은 여기는 너 생각해봐. A 항원이 없어도 빨간 선이 나타나야 되잖아. 네. 그럼 여기는 A 항원이 없어도 빨간 선이 나타나려면 뭐가 결합해야 되겠어?
항체가 그렇지. 여기 금나무 입자가 붙어있는 항체가 결합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맞니? 뭔 얘긴지? 네. 근데 어차피 여기에도 마찬가지 똑같이 항체. 근데 이 항체는 무슨 A 항원 항체가 아니고 뭐야? 그냥 그 저기 있는 A 항원 항체에 대한 항체야. 아. 왜냐면 어차피 항체도 성분이 뭐야? 그치. 항체도 성분이 단백질이니까 이 항체에 대항하는 항체도 있을 거 아니야. 아, 있긴 하네. 뭔 얘긴지 가니? 항체에 대항하는 항체. 그렇지. 항체를 항체. 그렇지. 항체 자체를 항원으로 인식하는 항체가 있을 거 아니야. 뭔 얘긴지 가니? 응?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냐면은 A 항체에 대한 항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 항체 있죠. 요 항체, 요 A 항체잖아. 요 A 항체하고 결합하는 또 다른 항체죠. 왜냐면 항체도 어차피 항체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항체에 대항하는 또 다른 항체가 생겨. 너 생각해봐. 이런 게 있다고. 예를 들어서 봐. 실제로 어떤 게 있냐면은 만약에 돼지의 몸에서 만들어진 항체가 있어. 알겠어? 그럼 돼지의 몸에서 만들어진 항체를 우리 사람의 몸에 넣잖아? 네.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내 단백질이 아니라 누구 단백질이야? 돼지. 돼지의 단백질이니까 돼지의 입장에서는 항체지만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 이 돼지의 항체는 우리 몸에서는 뭘로 작용해? 항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돼지의 항체라는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게 항원으로 인식이 되면 거기에 대한 항체가 또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이해가니? 네. 그래서 항체도 단백질이니까 다른 생물의 몸에서는 그 항체 자체도 단백질로 항원으로 인식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우리가 이 항체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알겠죠? 다른 생물에 집어넣으면 그 생물이 저 항체에 대한 항체를 또 만들 거기 때문에 충분히 대량으로 획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결합할 때 누가 결합하는 조옥이 있는 얘가 결합을 하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지. 항체에 대한 항체. 오케이? 네. 근데 여기는 뭐가 붙어 있어? 금. 나무 입자가 붙어 있잖아. 그래서 여기도 빨간색 선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 혈액이나 이때 A 항원이 없다고 쳐봐. 자, A 항원이 없으면 이거는 어차피 요거는 어차피 원래 이 키트 안에 부착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A 항원하고 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할 거 아니야. 맞아? 네. 흡수 패드에 의해서 여기서 떨어뜨린 용액과 함께 섞여서 이동하는 거지. 근데 여기에 항원이 결합해 있지 않단 말이야. 그죠? 정상. 맞냐? 그러면 첫 번째 항체는 뭐와 결합하는 항체야? 항원. 항원과 결합하는 항체인데 항원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여기 지나가는 거지. 줄이 안 생겨.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요 항체에 대한 항체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 얘가 와서 결합을 하게 돼. 아, 저기. 여기에 그리고 나무 입자가 있으니까 여기만 빨간색 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대조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빨간색 선이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 네. 만약에 이게 빨간색 선이 안 나타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 생각해봐. 내가 여기 재료를 떨어뜨렸어. 근데 여기 빨간색 선이 안 나타났으면 이게 반응이 종결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인이 안 돼. 그럼 우리가 막 하루 종일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언제 빨간색 선이 나타나? 이게 반응이 아직 안 끝난 거야? 이게 뭐 제대로 된 건가? 그래서 여기 있는 요 C선 있죠. 여기 있는 C선에 빨간 선이 안 나타나면 실험의 오류로 인정합니다. 얘들아, 실험의 오류로 인정한다는 얘기는 이 실험이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냥 이거는 잘못된 키트다, 고장난 키트다. 이거 폐기하는 거야. 그냥 여기 선이 안 나타나. 여기 봐. 이렇게 선이 두 개도 안 나타나네. 여기 안 나타났네. 그럼 이거 A 항원 없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한다고? 버린다. 아예 잘못된 실험이다. 아예 실험이 잘못된 거야. 이거는 오류가 있는 실험이야. 이건 오류가 있는 키트야. 해서 이 실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버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상적일 때에는 여기에 무조건 빨간색 선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거는 저거랑 관련된 질문은 아닌데 항체랑 항원이랑 결합하는 그 힘이 뭐예요? 항체와 항원이 결합하는 힘? 그거는 상호작용, 소수성 상호작용에 대해서 결합을 해요. 알겠어요? 단백질과 단백질 사이의 결합이기 때문에 단백질은 수많은 아미노산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는 여러 가지 결합이 형성될 수 있거든. 근데 가장 일반적인 결합은 소수성 상호작용, 알겠어요? 또는 수소 결합,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합이 주로 많이 되게 됩니다. 이때 간혹가다 이온 결합하는 것들이 거의 이온 결합은 거의 없고 대부분 소수성 상호작용이나 수소 결합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합이 되게 됩니다. 이때. 자, 그럼 요게 이제 우리가 측면 유동 분석법을 통해서 항원을 검출하는 방법이야. 알겠어요? 항원을 검출하는 방법이야,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에 넘어가면 다시 이제 쭉 설명이 나오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떤 얘기인지를 쭉. 자,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4페이지에는 항체 검사가 이제 하나 나오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항원 검사 원리를 알았으니까 그러면 항체 검사는 반대로 생각하면 돼. 반대로. 네. 정반.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우리 몸에 어떤 항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자, 항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더 생각해봐. 항체를 왜 검출하고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왜 확인할까? 언제 걸렸는지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네 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항체가 생겼다는 얘기는 뭔 뜻이야? A라는 항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지. 그럼 결국엔 우리가 항원을 검사하는 것과 항체를 검사하는 것은 결국 목적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 그죠? 대신에 항체 검사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항체는 항원이 들어온 다음에 바로 생기는 게 아니야. 한 일주일 정도는 지나야 우리 몸에서 항체가 생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항체 검사는 시기적으로 좀 늦은 시기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A 항원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체는 어떻게 안 생겼을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원 검사보다는 조금 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시간이 좀 지나야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항체 검사를 하려면 여기 이제 내가 혈액에 항체가 있는지 여기다가 식을 떨어뜨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가 설치가 돼야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종류마다 조금 있기 때문에 뭔가 한 가지 명확한 건 없지만, 일단 여기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 맞어. 그럼 뭐가 있어야 되겠어? 항원이 있어야지, 항원. 얘와 결합할 수 있는 항원을 준비합니다. 항원을. 이렇게 항원을 준비해. 네. 근데 항원에 뭐가 붙어 있어? 금 나무 입자가 붙어 있는 거죠, 여기서. 네. 자, 그럼 이렇게 저 항체와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단백질인 항원을 결합헤드에다가 부착을 시켜 놓는 거일 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T선에는 뭐가 있어야 돼? 자, 저 항체가 있으면 빨간색이 나타나야 되고 항체가 없으면 빨간색이 안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럼 뭐가 붙어 있어야 돼, 여기? 항체. 똑같아. 여기도 똑같이 항원이 있으면 됩니다. 아, 물론 항체가 있어도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똑같은 항원을 집어넣습니다. 네. 그러면 얘가 여기에 결합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여기서 얘가 올 때 이런 모양으로 올 거 아니야. 이렇게 Y에 세모가 결합되어서 여기부터 올 거 아니야. 맞아?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왔을 때 얘도 어차피 여기 결합할 수 있잖아. 맞니? 그럼 여기서 여기 부착해 놓으면 아까 전에 왔던 애가 이렇게 붙는 거야. 저 항체가 와서 붙고, 여기 아까 전에 여기 뭐가 붙어 있어? 그렇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뭐니 이제 가니? 네. 이거는 붙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붙이면 돼요. 뭐니 이제 가나?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항체가 있으면 돼요. A에 대한 항체를 부착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요놈이 와서 붙든 요놈이 아무거나 와서 붙을 거 아니야. 여기 똑같이 마찬가지 항원이 있으면 와서 항원은 무조건 있으니까. 그렇지. 여기 결합 아까 이렇게 결합을 해서 올 거야. 여기 나노 단백질이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이해가니? 네. 그렇게 해서 양쪽에 빨간색 선이 나타나면 됩니다. 이때. 근데 질문. 뭐? 만약에 그 항체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래도 C선에는 선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항체가 없으면 저 항원을 저기까지 데려갈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니지. 우리 그냥 여기서 내가 했잖아. 이 패드 안 자체가 어느 정도의 그 용액이 있기 때문에 얘는 여기 시료를 떨어뜨리자마자 이게 딸려서 이쪽으로 간다니까. 네.
여기 있는 시료와 여기 부착 결합 패드에 있는 물질이 섞여서 혼합해서 이동을 한다고 이쪽으로. 아 근데 그러면 만약에 안 걸려 있으면은 저 시선에는 그냥 항체 입자만 붙어 있겠네요. 저 항원만. 아니 왜 같이 해볼게요. 봐봐. 이 항체가 없다고 자네가. 네. 항체가 없으면 여기는 이렇게 부착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항체가 없으면 아무 일도 별로 안 여기 뭐 붙을 게 없잖아 아무것도. 아니, 맞아. 없잖아. 항체가 없는데 이 결합을 어떻게 해? 근데 여기 이제 항체가 결합돼 있으면 여기에 결합이 되겠지, 그죠? 여기에 저 막대기가 어디서 나타나는 거죠? 어느 막대기? 저 그러니까 이 막대기? 네. 이 막대기는 지금 없는 거 여기 알죠? 없어야지. 잠깐 미안해. 이렇게 결합되는 거지. 아 알겠습니다. 여기 있는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얘만 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금 입자에 있는 게 그러니까 끝까지 이동하는 건 당연한 건데 중간에도 떨어져 있을 수 있지 않나? 떨어져 있는 놈도 있겠지. 끝까지 가는 놈도 있고 중간에 가다 멈추는 놈도 있고 있겠지. 근데 엄청나게 많은 수를 여기다가 포착을 해놓잖아. 이게 뭐 우리가 분자 수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수를 저기다가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임신의 진단 여부를 판단하는 거는 임신한 여자한테서만 나오는 단백질이 있거든. 그 임신한 여자에게서만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 호르몬. 그게 HCG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HCG라는 호르몬이 인간 육모성 호르몬이거든. 이게. 근데 HCG라는 호르몬을 검출해서 임신의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그럼 똑같아. 여기가 HCG라고 하는 호르몬은 여기 성분이 뭐겠어? 호르몬은 단백질이야. 맞니? 네. 이 호르몬 단백질이잖아. 맞아? 그러면 요 HCG라고 하는 호르몬에 대한 뭐를 부착해 놓으면 항체. 그렇죠. 항체를 부착해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그 나노 입자가 붙어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임신의 여부를 검출할 수 있어요. 근데 HCG라고 하는 건 보통 착상을 한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100일 정도, 3개월 정도만 분비가 되기 때문에 초창기 임신의 검출에는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소면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HCG가 소면 검출로 쓰는 건데, 근데 이게 임신 착상을 한 지 100일이 넘어가면 HCG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임신 진단 키트를 써도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임신의 초창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HCG 검출해서 임신의 진단을 판단하는 거이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항체 검사, 항원 검사, 어차피 원리는 다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때 항체가 생겼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네 몸에서 면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지, 그죠? 자, 그래서 거기 넘기면 이제 5페이지에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그죠? 이거는 실제로 이제 수능에 나왔던 문제거든, 이때. 들어보겠습니다. 거기 병원체 X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인데, 거기에 A에는 X에 결합할 수 있는 색소에 결합할 수 있고 색소가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 1번에는 기억이 있고 2번에는 니은이 부착돼 있대요. 그래서 병원체 X의 감염 여부니까 병원체 X의 항원 또는 병원체 X 단백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있대. 그럼 1번하고 2번에는 뭐가 부착되어 있는지 알겠지, 그죠? 1번에는 뭐가 있겠어? 얘들아, 1번에는 뭐가 부착되어 있어야 되니? 이게 항원 검출이잖아, 결국에는. 네. 항원 검출, 병원체 검출은 항원 검출이 되니까 여기에는 뭐가 부착되어 있겠어? 항체가 결합되기에 부착되어 있고, 그죠? 여기에도 뭐가 붙어 있어? 항체가 결합되어 있지, 이때. 네. 그럼 여기 만약에 항원이 있다 치면 여기 항원 결합할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럼 여기 와서 이런 식으로 결합하겠지. 색깔이 나타나겠지, 그죠? 네. 여기는 뭐가 있다고? 항체. 저 항체에 대한 항체가 있다고. 여기 항체가 결합한다고, 항체가. 오케이? 네. 그렇게 해서 A라는 항원이 있으면 여기 색깔이 이렇게 두 줄이 나타나고 없으면 한 줄만 나타나게 되는 거지. 이때. 자, 봅시다. 거기 먼저 니은은 A에 대한 항체가 맞니? 맞습니다. 맞죠, 그죠? 여기 이렇게 결합이 항체, 이게 A거든요. 이게. 그게 항체.
그다음 B는 X에 감염돼 있다. 밑에 봐. A는 한 줄이고 B는 두 줄이니까 B가 검출된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B는 항원에 즉 병원체에 감염돼 있다고 볼 수 있고 검사 키트에는 항원 항체 반응의 원리가 이용이 된다, 맞죠?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이 이용이 된 겁니다, 이때. 이게 좀 이제 왜? 그러면은 시선이랑 피선이랑 위치가 바뀌면은 검사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는데. 검사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냐? 혹시 나오지 않을까? 어차피 같이 나오지 않냐? 같은 거, 어차피 딱 한 군데만 대답할 수 있으니까 아마 같이 나올걸? 둘이서 시선과 티선을 바꿔도. 자, 그 다음 넘겨봐. 넘겨서 6페이지는 이번엔 1번, 2번, 3번 두 가지인데 1번, 2번, 3번 나는 이제 두 가지 병을 검사할 거거든. P하고 Q라는 두 가지 항원을 검사를 할 거야, 이렇게 여기서. 그래서 보면 1번에는 P에 대한 항체가 있고 2번에는 Q에 대한 항체가 있대. 요걸 나중에 안 가르쳐주고 물어볼 수도 있다, 이때. 요거는 이제 마지막 3번은 항상 뭐야? 항체에 대한 항체다. 오케이, 요렇게. 자, 그래서 맨 처음에 1번, 2번, 3번에서 지금 A 같은 경우는 3번만 선이 나왔으니까 P하고 Q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나오게 되면 P병에 걸린 거죠? 네. 그 다음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Q병에 걸린 거잖아. 그 다음 만약에 이게 세 줄이 나오게 되면 뭐가 돼? P하고 Q에 모두 다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죠? 그럼 밑에 봐봐. 밑에 보면 다의 실험 과정 및 결과 다에 보면 A는 P와 Q에 모두 감염되지 않았고 B는 Q에만 감염되었다. B의 결과를 표시하시오. 그럼 B의 결과는 어떻게 돼야 돼? Q만 감염됐으니까. Q랑 뒤에 거 그렇지. 2번 영역과 3번 영역만 빨간색 표시가 질문 됩니다. 하나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3에는 P에 대한 항체랑 그러니까 P 항체에 대한 항체랑 Q 항체에 대한 항체가 둘 다 발라져 있는 거예요. 둘 다 발라져. 아무거나 있어도 상관없어요. 둘 다 오기 때문에. 아 그러네. 둘다 어차피 P에 대한 항체, Q에 대한 항체가 저기 결합 페이지에 다 있을 텐데 아, 뭐 둘 다 어차피 올 거니까 여기는 뭐 A 항체나 B 항체에 대한 항체 다뭐 어떤 거나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만 있어도 상관이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로 넘어가면 PCR이 나와 있는 걸 보는데 여기 원래는 저번에 시험 범위에 들어갔었죠, 그죠? 이거 특별 설명 안 하셨어요. 설명을 당연히 안 했겠지. 왜냐하면 저번에 시험 범위에 들어간 내용이니까. 근데 이 PCR을 왜 선생님이 또 이렇게 냈었까?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아마 너희들이 RT-PCR을 배울 거야. 알겠어요? 이 RT-PCR을 배우기 위해서 그 전에 PCR을 한 번 더 복습하라는 의미로 아마 선생님이 미리 나눠줄 것 같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복습한 다음에 아마 다음 주에 분명히 RT-PCR에 대한 자료가 나올 거야. 그래서 RT-PCR에 대한 것들을 다음에 우리가 수업을 할 텐데 RT-PCR이 뭐냐 하면은 역전사 중합 요소 연쇄 반응이거든. 이때 그러니까 지금 PCR은 그냥 중합 요소 연쇄 반응이잖아. 네. 근데 RT-PCR은 역전사 중합 요소 연쇄 반응이야. 그래서 요거하고 좀 유사하긴 하지만 초반부가 좀 달라. 초반부. 이게 왜 그러냐면 너 생각해봐. 봐봐. 네. 이 RT-PCR을 나중에 배울 때 RT-PCR을 왜 하냐 하면 야, 네 몸에서 어떤 유전자가 활발히 발현하고 있다고 쳐봐. 네. 그게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안 보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 세포에서 도대체 이 유전자가 얼마나 많이 활발히 발현하고 있냐를 확인할 때 뭘 가장 많이 쓰냐면 자, 내가 요 유전자를 발현했다는 거는 전사와 번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요 유전자를 발현하려면 일단 전사를 하겠지? 그럼 전사를 하면 뭐가 만들어져? mRNA가 만들어지잖아. 네. 그럼 내가 mRNA가 얼마나 세포에 많은지를 알면 이 유전자를 얼마나 많이 발현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잖아. 뭔 얘기인지 아냐? 아, mRNA가 얼마나 많이 존재하냐를 보면 이 유전자를 얼마나 많이 발현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 맞니? 네. 근데 우리가 mRNA를 가지고 와. 가지고 온 다음에 요놈을 대량으로 증폭을 할 때 그럼 증폭을 하려면 우리가 PCR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PCR은 뭐에 대한 증폭이야? DNA를 증폭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RNA를 일단 뭘로 바꿔야 돼? DNA로 바꿔야 되잖아. 그런데 RNA를 DNA로 바꾸는 걸 뭐라 그래? 역전사라고 한단 말이야. 리버스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거지. 알겠어요? 네. 이해가니? 왜냐하면 DNA로부터 RNA를 만드는 게 전사였잖아. 그럼 거꾸로 RNA로부터 DNA를 만드는 건 역전사가 되는 거거든. 이게
그럼 역전사 요소를 이용해서 RNA를 DNA로 만들어. 그 다음에 DNA를 PCR로 돌리는 거예요. 알겠니? 네. 그렇게 해서 얼마나 PCR을 통해서 많이 복제가 됐느냐, 증폭이 됐냐를 통해서 이 사람 몸에 얼마나 많은 mRNA가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이걸 우리가 이제 RT-PCR이라고 하는데, 자, 이걸 알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PCR은 알아야 되니까 PCR 과정을 그냥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네. 자, 일단 PCR은 내가 DNA에서 특정 영역을 증폭시키는 기술이죠, 그죠? 우리가 PCR을 왜 하겠어, 얘들아? 내가 DNA를 검사에 사용하고 싶은데 DNA가 소량이면 검사를 할 수가 없어. 알겠니? 그러면 DNA가 이걸 대량으로 증폭을 시켜야만 이걸 검사에 사용할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의학에서 만약에 범인을 확인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해서 핏방울이나 머리카락이 떨어지면 거기서 DNA 추출하잖아. 근데 머리카락이나 혈액에서 추출할 수 있는 DNA 굉장히 소량이거든. 그거 아무리 돌려봐야 안 나와. 유전자 지문이 안 나와 이때. 그럼 이거를 증폭을 시켜서 많은 양을 확보해야만 우리가 충분히 유전자 지문을 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PCR을 통해서 우리가 친자도 확인하고 범인도 확인하고 하는 법의학이 발달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예전에 PCR이 없을 때 이런 법의학을 확인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었어 이때. 이해가냐? 우리가 범행 현장에 막 범인이 막 피를 한 바가지 쏟아놓고 가거나 머리를 막씩 한 움큼씩 뽑아놓고 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량만 있을 거 아니야. 어쨌든 그거라도 활용해서 검사하려면 대량으로 증폭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원본 가닥에서 자, 이렇게 원본 가닥이 있을 때 PCR의 과정은 다 알고 있죠, 그죠? 네. PCR의 과정은 우리가 일단 세 단계로 보잖아, 세 단계. 네. 그 밑에 보시면 세 단계 첫 번째가 무슨 단계야? 변성 단계. 자, 이 변성 단계는 어떤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수소 결합을 끄는. 그렇죠. 이 두 가닥에 DNA 두 가닥 가운데 연기간의 수소 결합을 푸는 것을 우리가 변성이라고 하죠. 이때 변성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 열을 가해준다. 열을. 알겠어? 그래서 변성 단계가 온도가 얼마야? 90도가 넘어요. 외우셔야 돼 이때. 그래서 90도가 넘는 고열로 일단 변성을 해줘. 그러면 변성이 되면 이렇게 DNA 두 가닥이 분리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 자,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된다고 치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프라이머가 결합을 해야 되잖아. 맞니? 이때 프라이머를 원래는 우리 몸속에서는 프라이머가 뭘로 제작이 돼? RNA로 제작이 되지만 이거는 몸 밖에서 하는 거니까 굳이 RNA를 할 필요가 없잖아. 왜냐면 RNA는 나중에 DNA로 바꿔줘야 되잖아. 그죠? 근데 얘가 저절로 DNA로 바뀌어지진 않을 거니까 처음부터 DNA로 만들어진 프라이머를 쓰는 거지 이때. 항상 프라이머는 몇 가지 말단에 결합하게 돼 있어? 3다시 말단. 3다시 말단에 결합하는 짧은 가닥의 절편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양쪽의 3다시 말단에서 OH기를 노출시켜주는 3다시 짧은 절편인 DNA 프라이머가 일단 몇 종류가 있어야 돼? 두 종류를 다량으로 넣어주는 거지, 그죠? 두 종류를 다량으로 넣어주는 몇 번씩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DNA 중합효소가 여기 나머지 있는 3다시 말단의 OH에다가 이렇게 새로운 염기를 결합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네. 그럼 이게 한 주기가 끝난 거지. 네. 맞냐? 네. 이걸 수없이 반복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렇게 수없이 반복을 하게 되면 90도 넘게 했다가 그 다음에 프라이머가 잘 결합할 수 있는 온도로 급냉을 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50도에서 60도 정도로 급냉을 시켜서 프라이머가 잘 결합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온도를 높여서 그 다음에 신장을 한단 말이야 이때.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서 봐봐. 어차피 여기서 사용되는 DNA 중합효소는 이거를 몇 번씩 반복하게 되면 변성 단계에 노출될 거 아니야, 그죠? 네. 왜냐면 첫 번째 변성 단계도 몇 번 주기 하면 계속 반복이 될 거 아니야. 그럼 90도가 넘는 온도에 DNA 중합효소가 노출되기 때문에 효소는 너무나 온도가 높으면 단백질이라 변성이 되지, 그죠?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중합효소는 주로 어떤 중합효소? TH 고열성 세균. 고열성, 그죠? 이게 주로 온천에 사는 중생물이 가진 중합효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TAQ 중합효소 같은 것들을 사용해야 고온에 노출되어도 변성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그럼 너희들이 이거 알지만은 몇 번째 주기부터 내가 원하는 영역에 세 번째. 이중가닥이 만들어져? 세 번째 목적부터지, 그죠? 맞냐? 네.
자, 내가 요 영역만 증폭을 시키고 싶어. 자, 프라이머를 이렇게 결합하고 이렇게 결합하지, 그지?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복제시키고 네. 이렇게 복제시키면 여기 한 번에 죽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여기 분리가 다릅니다. 된 상태에서 어떻게 돼, 그 다음에 한 번 더. 반대 방향으로. 반대로 한 번 더. 한 더. 어디 결합해? 여기 결합할 거 아니야, 맞아? 네. 그럼 이렇게 나올 거고 아니, 여기 결합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결합 되죠? 네. 그 다음에 자 다시 분리돼 한번 이 더. 상태에서 다시 결합하고 이쪽 저쪽에 이렇게 결합하고 반대 방향. 반대다 이쪽에 결합하고 이쪽 이쪽에 결합하고 이쪽으로 이게 이제 세 번째 주기에서 원하는 영역으로 된 이중가닥 DNA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n번 복제를 했을 때 요 이중가닥 DNA 이중가닥 이 n 마이너스 이게 이 n 마이너스 이게 몇 개가 만들어져? 이해. 2n, 2n승 마이너스 2n입니다. 알겠죠? 외우셔요. 2의 n승 마이너스 2n 세 번 했잖아. 그러면 2의 3승이면 몇 개야? 800. 8개고 여기 3 곱하면 얼마? 육. 여기에서 이렇게 2개. 알겠어요? 네. 요 2n 개수가 뭐냐면 쓸데없는 긴 DNA 가닥들이야. 알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짧은 가닥의 DNA가 아니고 2n이 쓸데없이 길이가 긴 쓸데없는 영역의 DNA가 2n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 n승 전체 개수. 자, 그래서 밑에 봐봐. 밑에 참고에 보면 내가 써놨는데 얘들아 밑에 봐봐라 좀. 네, 선생님 보고 있습니다. 자, 7페이지 맨 아래쪽에 참고에 보면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 DNA인 경우도 있고 RNA인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DNA를 검출하는 것이 PCR이지만 RNA 바이러스의 경우는 역전사 과정을 통해 cDNA로 변환한 뒤 PCR을 수행하는 RT-PCR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바이러스 중에서 RNA를 가진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RT-PCR을 쓸 수가 있고 아까 전에처럼 우리 세포에서 얼마나 유전자가 많이 발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도 주로 RT-PCR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RT-PCR을 배우게 될 겁니다. 네, 진짜 사주들인데 CGN이랑 아, cDNA는 아직 안 배운 겁니다. 안 배운 거 맞죠? 아직 안 배운 겁니다. 이 cDNA는 뭐냐면 너 생각해봐. mRNA를 만들면 네. 우리가 저번에 혹시 이거 배운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희들 우리가 전사와 번역할 때 전사를 한 다음에 RNA 가공을 하잖아. 네. 그럼 인트론을 제거하고 엑손만 조합을 하죠. 네. 맞니? 이걸 성숙한 mRNA라고 부르잖아. 맞니? 네. 이 성숙한 mRNA를 가지고 와서 PCR을 진행하게 되면 결국 엑손으로 조합된 놈이 나올 거 아니야. 네. 네. 맞지, 그지? 그럼 mRNA를 역전사하면 RNA가 단일 가닥이잖아. 그럼 역전사하면 DNA도 몇 가닥이 나와? 한 가닥이 나오지, 한 가닥이. 네. 에이, 이거는 두 가닥이니까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맞습니다. RNA는 한 가닥이잖아. 그러네요. 그럼 여기 프라이머 붙고 이렇게 가버리면 하나만 나온다. DNA 가닥이 몇 가닥이야, 이거? 이거다. 그래, 이거 DNA 가닥이 한 가닥인 DNA 가닥 나오잖아. 네. 맞니? 네. 근데 요 가닥은 엑손으로 만든 단일 가닥의 DNA잖아, 그죠? 네. 이걸 우리가 컴플리멘터리 DNA라고 합니다. 엑손으로만 조합된 컴플리멘터리 DNA라고 불러요. 진또백이 아. 1D. 그럼 나중에 할 거야, 이때.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 생태계 쪽에서는 우리가 저번에 뭐 수업을 많이 한 건데 복습할 겸해서 나머지 내용을 한번 좀 쉬었다가 생태계 내용을 우리가 저번에 작용 반작용 한 적 있죠, 그죠? 네. 그 내용이 이번에 역시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에 했던 건데 복습할 겸해서 다시 한번 근데 왜 저희 정리해보겠습니다. RT-PCR 왜 안 배워요? 학교에서 배우겠지. 아, 학교에서 안 배웠어. 학교에서 내가 어느 정도 배우는지 봐야지. 뭘 얼마나 배우고 이거를 RT-PCR을 무슨 목적으로 배우는지 내가 봐야 그걸 가지고 그냥 할 수도 있어, 할 수도 있는데 하면 너무 짧아요, 이게. 나안 잔다. 아, 뭐 한 거야? 스트레칭. 거기다 스트레칭이야. 진짜.
그만하라고? 학교를? 왜? 나 없으면 심심할 것 같지 않은 뭔가. 나 졸려. 야, 뺨 한 대 때려줄까? 가면서 진 사람한테 맞을까? 고태웅 한 대 맞으면 바로 일어나더라. 그냥 어떻게 때려야 돼? 어? 어떻게 때려? 아니 걔가 피부가 되게 찰져. 알지? 너는 안 찰지잖아. 너 푸석푸석하잖아. 다 고태웅은 레알 쫀득함. 별로 알고 싶지 않아. 니는 둘만 너 알고 진짜 있다. 살 거죽 같냐? 거죽하면 어떤 표현이야? 거죽이란 단어 모르는 거야? 이 무지한 레전드. 클로드 코드를 써야 하는 오야 왜? 공수투수행 추가됐다. 지랄 리스트에 씹지랄 들어와봐. 나 씹지랄하네 진짜. 김천 뭔 엄마 소리야. 와 있어. PPT 파일을 PDF로 변환해서 올려주세요. 형식을 맞추지 않으면 일정 감점합니다. 14일 남았어. 공수처 탐구 주제가 없는데 그 여기 상세가 뭐? 과학 융합 탐구 아 보고서 빨리 와. 채점 기준 포함하는 순간 몰라 이분이 비상이다 비상. 상이요. 비상이. 발표 주제 선정 진행이야. 사람이 GPT야 도와줘. 상이 신발 상이 상이야 정확히 넣어. 상이야 우리 형아 네 이상이 쌤 2학기 때 이상희 쌤 이러시 들어오잖아. 왜 이렇게 힘들지 마. 이렇게 족같아. 수행 평가가 하나 더 생기고 말았어요. 2주 전에 공식 제가 수업 수행 하나 더 나왔. 뭐. 아 네이트 하나만 제가 수업을 다시 본 줘. 야 네이트 하나만 주면 안 돼? 나 네이펜도 있고 화이트. 빨리 써야 돼. 화이트도 있어. 신난다. 뭐야? 수행 하나 추가됐어. 우리 공수투 수행 2주. 상이야. 이주를 다 했죠. 근데 뭔가 뭘 해야 돼. 아직 없어. 모르겠어. 추천돼. 아 성민쌤. 어? 왜? 성민쌤. 시험을 빨리 풀면 빨리. 좀 빨리 풀면 빨리 가. 진짜 아니 저 진짜 쌤. 들어갔다. 저도 너 친구들이잖아. 내 친구들. 그런 농담 하지 마. 제가 수업 듣는 50분 사이에 새로운 수업가 생기고 말았어요. 2주 전에 쌤이 오늘도 밤새야 되는데. 학원 그만둘 거야. 그냥 죽어. 학원 안 다닐 거야, 씨발.
죽자. 내가 왜? 떨어질까? 물세세 창문 문제가 이게 있단다. 물세실? 이왕 할 거 손관실에 떨어졌네. 왜? 예술적이지. 초과실에서 그거 좀 구려가지고 예술적인 게 아니야? 거기 그 노면실에서 창문 타고 나가면 뭔지 알아? 뭐? 알아. 그 약간 이렇게 있잖아. 해봤어. 해봤어. 거기 그 노면실 그 옛날 김민종 자리 옆에 있는 구멍 말하는 거 아니야? 거기로 내려가면은 뭐 이상한 형광 색깔 게시판 두 짝 있고 오른쪽으로 돌면은 아니 거기 말고. 음침한 공간 나오잖아. 아니, 거기 말고. 내려가면 됐어. 초과실. 됐어. 네임은 어떻게 지워? 네임펜 그 아세톤이나 오일로 지워야 돼. 아 좋댔어. 산성으로 지우지. 산성으로 지우면 지우는 게 아니라 녹이는 거잖아. 어쨌든 지워줬잖아. 어떻게 해? 지금 못 지워? 어디다 했는데? 아 좆대서 이거 말고. 어디다 했어? 어디다 했어? 아니 아니 진짜 웃기고 있잖아. 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 같은 내가 거기 말고 뭐 그 노면실에서 그러니까 그 노트북 왜 놨지? 아니 노면실에서 실험동 보이는 창문 알아? 응 찍히고 있어? 아이고 찍히고 있다. 아이고. 실험동 보이는 창문 알아? 어? 실험동 보이는 쪽 창문. 몰라 나 우리 학교 거기로 창문 넘어 나가면은 난간 없는 테라스 같은 거 있어. 아까 너무 테라스 자잘하게 딱 좋은 아니 곳이네. 보면 그냥 초록색 콘크리트가 이렇게 쫙 있어. 그냥 쥐시라고 만든 곳이잖아. 한번 올라가. 아 거기 문 잠겨 있어. 아니 그냥 창문이야. 열어봤어. 문이 아니 거기 말고 거기도 아니야. 노면실에서 나가지 말지. 노면실 안에서 그래 노면 이쪽에 창문 있잖아. 이쪽에 뒤쪽에 그 있잖아. 아니 문 말고 창문 창문을 진짜 타고 창문. 나가라고? 창문 이렇게 있잖아. 계속 창문 밖에 내밀어 보면 아래 판이 있어. 홍예슬이랑 맨날 거기서 데이트하는 거구만. 걔가 나갔어. 걔가 거기 나가려고 했고 내가 들어오라고 별 얘기 다 했는데 결국 나가서 너 바람을 같이 쐬- 나갔어? 난 쫄아서 안 나갔지. 쫄고 새끼. 아니 거기서 떨어지면 그 실험동하고 본관 사이에 거기 있잖아. 우리 학교에 저주를 내리는 정원 거야. 같은 데 알아? 누가 하면 뒤져야 돼. 우리 거기 떨어져 진짜로. 어디가? 누가 미치긴 했나 보다. 내가 저땅 처음. 내가 이거 니한테 말해줬잖아. 이거 영상을 잠깐만 정지하면 안 되나?